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철강 대기업이 창사 이래 정말 최악의 위기를 맞닥뜨립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바로 그때 이 기업이 정말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2026년 시장이 다시 이 기업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극적인 재기 스토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부터 보시죠. 마이너스 46.98%. 2024년 세아홀딩스의 영업이익이 그야말로 곤두박질 친 성적표입니다. 이건 뭐 기록적인 추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최악의 한 해를 보냈던 기업이 어떻게 불과 2년 만에 시장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다시 받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이 기업의 본질, 그 60년 역사의 뿌리부터 제대로 파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야기는 1960년 부산의 한 작은 공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산업의 정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왔죠. 그리고 2018년 이들은 아주 독특한 경영 시스템, 바로 이중지주사라는 체제를 만들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형제 경영입니다. 창업주 가문의 형제들이 각각 특수강 사업과 강관 사업, 이 두 개의 큰 덩어리를 나눠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인 거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곳은 바로 이태성 회장을 중심으로 한 특수강 사업, 즉 세아홀딩스입니다. 이 지주회사 아래를 보면요. 이렇게나 탄탄한 소위 말하는 알짜 자회사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세아베스틀과 세아특수강은 그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강 사업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쌍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강력한 엔진들이 구체적으로 대체 뭘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가진 첨단 무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력 사업 분야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뭐 자동차나 전기차 같은 미래 모빌리티는 기본이고요. 건설, 그리고 정말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항공우주나 국방산업까지 이런 국가 핵심 산업에 특수 소재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제품,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아주 안전하게 보관하는 특수 용기, 캐스크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건 원자력 안전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엄청난 기술 장벽을 가진 제품입니다. 세아홀딩스는 바로 이 캐스크 같은 특별한 기술 덕분에 중간 정도 수준의 꽤 단단한 해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원자력 캐스크 기술, 그리고 항공 우주 분야에 쓰이는 니켈 합금, 또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가벼운 특수강,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회사의 재기를 이끌 핵심 무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고요. 숫자를 통해서 2024년의 위기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회복의 길은 또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성적표 정말 혹독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할 것 없이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말 그대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죠. 특히 자동차나 건설 같은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이 실적에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특히 이 영업이익 그래프를 보세요. 그냥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2024년이 이 회사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는지 바로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미래 아니겠습니까? 2024년을 바닥으로 2025년부터 회복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2026년에는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첨단 기술 사업들이 동력이 돼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가치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PBR 0.6배. 회사가 실제로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싸게 평가받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도 약 11배 수준으로 업계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아직 그렇게 높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아직 가격에 전부 다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좋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저렴해 보이고 회복 계획도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래는 결코 확실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가진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냉정하게 저울질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미래를 낙관하게 하는 순풍과 반대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역풍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신사업이 성장하는 건 분명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글로벌 경기 상황이라던가 내부적인 지배구조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이 숫자 64조 원. 이건 알래스카에서 진행되는 LNG 프로젝트의 전체 사업 규모인데요. 만약 이게 잘 되면 세아그룹 전체에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보장되지 않은 거대한 불확실성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마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바로 이 지배구조 리스크일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ESG 등급이 떨어지고 향후 경영 활동의 자유도가 크게 제약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60년 역사를 가진 철강의 거인, 최악의 한 해를 딛고 지금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과연 세아홀딩스는 이 첨단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고 지배구조라는 무거운 족쇄를 끊어낸 뒤에 역사적인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높은 걸까요?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흥미로운 기업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